안녕하십니까. 백성문화대학교의 오현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성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상생발전혁신사업에서 2021학년도 지역사회 안강학 관련 산업체 경력 단절자 재교육 프로그램에서 난시의 교정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살펴본 내용들은 일반적인 비정시의 교정 사례이고 주로 근시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난시의 교정 방법에 대해서 4가지의 사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난시의 그 검사 과정 그리고 거기에 알맞은 교정 방법 사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난시 교정 사례에서 29살의 대학생 사례를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에서는 5살의 남자아이의 난시 교정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35살의 공인중개사 그리고 네 번째는 14살의 학생의 경우로 보겠습니다. 주로 어떤 그 문서를 자주 봐야 하는 그리고 또 어떤 그 문서를 가지고서 뭔가 준비를 해야 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해독해야 하는 그런 직업을 또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그러한 그 일이 대부분인 대상자를 사례로 삼아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29살의 대학생입니다. 29살의 대학생의 사례는 단골 안경원에서 1개월 전에 그 고글전율 렌즈로 맞추었는데 적응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안경을 착용할 때마다 좀 그 모든 사물이 기울어져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좀 1개월 동안 노력을 했어요. 적응이 어려웠는데 어떤 적응이었냐면 착용할 때마다 사물이 좀 기울어져 보이고 그리고 또 눈이 한쪽으로 그러니까 안쪽으로 쏠림의 현상을 좀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개월 동안이나 노력을 했지요. 난시가 있는 사람들은 단순한 근시만 또는 단순한 원시만 있는 사람들보다 꽤 적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29살인데요. 이전부터 난시인 경우에는 약간의 축이 바뀌거나 약간의 도수가 바뀌었을 때만 해도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어떤 주입식 교육 같은 이런 그 어떤 그 착용 교육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 그 훈련을 하라는 얘기를 많이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좀 적응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다른 비정시함보다는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20대인 경우에 대학생이고 그래서 좀 더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좀 실패했고 좀 이전 안경이 좀 낫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6살 때부터 착용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전부터 뭐 알러지 같은 거는 좀 있는 편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착용을 했고 난시를 착용했다라고 하게 되면 좀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잘 보려고 눈을 좀 비비었거나 눈을 좀 감으려고 했거나 이런 행동들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행동들 때문에 알러지가 있다라고 좀 더 알러지가 좀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눈과 의학적인 내용을 검토했을 때 뭐 환경적일 수도 있고요. 이걸 꼭 그렇다라고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 항히스타민제 같은 것들을 복용하기는 했고요. 자,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 전에 새로 맞춘 안경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5에 160이고요. 왼쪽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25에 40입니다. 일단 난시의 양적인 부분을 보고요.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난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근시의 양을 봤을 때는 이거는 중도의 근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40도는 거의 사축에 해당이 되고 160도는 거의 직난시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사축 방향, 사축에 가까운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전 착용 안경하고 비교 한번 해볼까요? 중도 근시인 것은 비슷하긴 하지만 0.25 정도 차이가 있고요. 왼쪽은 근시의 차이는 없습니다. 난시량은 지금 0.50 정도 차이가 있는데 0.50 차이는 꽤 있는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4.25에서 4.0 정도 0.25 차이는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축방향은 지금 차이가 없습니다. 오른쪽도 지금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1개월 전에 새로 맞춘 안경을 착용했습니다. 지금 1개월 전에 착용한 안경을 보니까 일단 재질은 렌즈가 굴절 유리 1.6인 플라스틱 재질이었고 일단 PD는 60mm로 맞춰졌고요. 베이스 커브 같은 경우는 플러스 2.50 디옵터로 맞춰져 있고 중심 두께는 1.5mm로 되어 있는 렌즈입니다. 자, 이전 착용 안경 말고 현재 착용 안경은 지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5, 160 하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25, 40을 착용하고서는 1.0의 상태가 잘 나오고 있고요. 가림 검사를 했을 때에 지금 정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근거리에서도 현재 1개월 전에 맞춘 안경을 착용하고서는 1.0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 가림 검사를 할 때는 사프리즘 외사위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 착용 안경은요. 마이너스 475, 마이너스 3에 160이었고 왼쪽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에 40축이었는데 0.6에서 오른쪽은 두 줄을 더 읽었고요. 왼쪽 눈은 0.8 정도를 읽었습니다. 가림 검사했을 때 정의 상태였고요. 지금 근거리에서는 0.8 정도를 보였고 가림 검사에서는 한 달 전에 맞춘 안경과 마찬가지로 사프리즘 외사이가 나타났습니다. 재질은 CR39의 재질이었고 약간의 스크래치 그러니까 좀 흠집이 있는 상태였고요. PD는 똑같이 60mm로 정해져 있고 베이스 커브는 이전에는 지금은 플러스 4.50으로 이전에는 이랬는데 1개월 전에 맞춘 것은 2.50인 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 두께는 이전 착용한 것은 2.2mm였고요. 지금 1개월 전에 맞춘 것은 1.5mm였습니다. 훨씬 더 재질이 좋아진 걸 했죠. 조절력의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조절력은 양안 모두 다 한쪽 눈씩 그 다음에 양안 다 했을 때 8디옵터 정도 나오고 있고요. 입체시 검사는 40cm에서 25조각 우리가 렌도시라고 하는데요. 25조각 정도 나오고요. 케라토미터인 경우에는 70도가 70도 면에서 45, 48 정도 나왔고요. 여기가 약주경선으로 나오고요. 역주gen선 방향으로 나오고요. 왼쪽 눈인 경우에는 45, 4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만난 시간 3디옵타 정도 되고요. 여기는 강만난 시간 4디옵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레티로 검사를 했을 때에도 475, 325에 160, 5에 450에 40, 축방향은 거의 같게 나오네요. 자각식 골절 검사했습니다. 이제부터 자각식 골절 검사는 SRX로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5에 160, 왼쪽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25에 40. 예, 1개월 전에 맞춘 것하고 같게 나옵니다. 안이 상태는 6m일 때 정의 상태 나오고요. 40cm일 때는 우리 아까 한 4프리즘 정도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6프리즘 외사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스 인에서는 8하고 5 정도 나오고요. 여기는 14, 22, 15 정도 나옵니다. 베이스 아웃에서는 10, 20, 12 정도 나오고요. 15, 20, 10 정도 나옵니다. NRA는 플러스 2.5, PRA는 마이너스 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지금 해보니까 시험태에다가 TR에다가 자각식 굴절검사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SRX 값을 넣었을 때 시력이 선명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안의 근시성 복난시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거의 우리가 직난시 가까운 상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왼쪽 눈은 거의 산안시 방향의 상태가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새로 맞춘 안경이 불편하다. 즉 이전 안경은 불편한 증상은 없었는데 새로운 안경은 불편하다고 했어요. 불편. 이거는 아마도 그러면 렌즈 재질, 커브, 중심 두께 아마 여기에서 기인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50에 160,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425인데 아까 CR39 4.5 두꺼워졌죠.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이것 때문이 아닐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처방도수를 착용했을 때 불편 증상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전에 사용했던 안경 렌즈의 몇 가지 변수를 변화시켜서 불편한 증상을 없앨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렌즈의 변수가 이제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피검자들한테 렌즈의 변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걸 좀 이제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글절 렌즈인 경우에는 더 평평하고 더 얇은 렌즈로 이제 바꿔줄 수 있는 것인데, 특히 처방도수가 높고 불편한 증상이 없는 경우라면 현재 안경을 바꾸실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새로운 디자인이 나왔건 새로운 뭐 어떤 고급 기술이 적용됐건 간에 특히 처방도수가 높고 불편한 증상이 없으면 그냥 그 디자인으로 쭉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공간이 삐뚤어지지 않고 안으로 쏠리는 증상이 없게 되는 거죠. 즉 형상 개수에 대한 변화가 없어야 적응을 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드실수록 특히 나이가 많은 누진단 초점 렌즈 가서는 이게 좀 더 확연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5살 남자아이입니다. 학교에서 시력 선별 검사를 했고 TV 볼 때 좀 찡그리는 경우가 있는 경우인데요. 얼굴을 책에 좀 바짝 대고 보려고 하면 잘 보려고 하다 보니까 밤에 책을 누군가 읽어주려고 할 때 얼굴을 바짝 댄다고 하네요. 다른 것은 뭐 특별하게 건강에 어떤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양호하다고 합니다. 현재 검사를 한번 해봤더니 이거는 핀홀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고요. pH는 핀홀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핀홀이 되었을 때에 0.6, 0.3, 0.3인 상태인 겁니다. 사프리즘 내사위 상태이고요. 근거리에서는 0.2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있고, 가림 검사에서 시프리즘 내사위가 있고요. 입체시 검사할 때 지금 100초각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케라토미터 검사를 했더니 44, 47, 한 3디옵터 정도의 난시, 그리고 44.25, 47.25 그래서 왼쪽 눈 오른쪽 모두 다 중도 이상의 난시,
갖고 있습니다. 네티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런 경우에 지금 원시성 그리고 그다음에 난시를 갖고 있는데 난시가 -2, -2.75인 상태인 경우에 둘 다 지금 중도의 난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각식 굴절 검사를 실시를 해봤더니 플러스 1.5, 마이너스 2.5, 180 정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왼쪽 눈도 플러스 1.5, 마이너스 2.75에 180입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직난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위 검사를 했을 때의 이 프리즘 내사위 그리고 사프리즘 외사위로 나타나고 베이스인과 베이스 아웃은 지금 협조가 잘 안 되어서 검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때는 CR을 해야 됩니다. 이런 때는 어린아이들인 경우에는 보통 지금 5살이긴 한데 만 5살이기 때문에 7살, 한국 나이로 7살, 그리고 외국에서는 7살부터 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빠른 나이면은 좀 일찍 들어가기도 하지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들 이제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8살이라고 할지라도 보통 우리가 12월생 생일이 이때 갖고 있으면 거의 성장기 때는 7살 정도 하고 비교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어린아이들인 경우에는 CR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난시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 원시성의 상태 그리고 난시도의 상태를 좀 더 확인할 수도 있고 이렇게 축 방향도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시력의 상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한번 평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양안에 지금 혼합원시 있습니다. 혼합원시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망막이라고 했을 때의 망막상에서 망막의 위치를 스큰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망막상을 기준으로 해서 초선이 전초선과 후초선이 망막 기준에서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 최소 창란원이 꼭 여기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 창란원은 망막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망막 뒤에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초선과 후초선이 각각 망막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걸쳐져 있는 경우가 우리가 양안 혼합원시라고 합니다. 양안의 혼합원시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지금 앞에 보시면 이런 상태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 상태인 경우에는 거의 보자면 플러스 3 하고 플러스 3.5니까 거의 이런 상태라고 봐야겠죠. 네, 이런 상태라서 거의 아마도 여기에 최소 창란원이 위치할 거라고 예상되는 위치입니다. 자, 굴절성 약시로 인해서 양안의 정상 시력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아까 0.6 정도의 교정 시력인데요. 이거를 교정하게 되면 점점 1.0, 0.9 이상의 시력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처방하면 좋을까요? 플러스 3, 플러스 3.5, 180 그대로 빨리 드러나게끔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죠. 견고한 플라스틱 테에다가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항상 안경 착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3개월 후에 시력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겠네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내 사이로 이동시킬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검사 조절마비 검사에서 좀 원시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현성 굴절 검사에서 발견될 것보다 더 높아서 눈의 상태 건강했기 때문에 피검사 시력이 저하된 이유는 굴절성 약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상한 점이 나타나지 않았고 안경에 잘 적응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뭐 추적 검사를 해서 굉장히 좀 잘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눈을 좀 가늘게 뜬다면 그 핀홀 효과 그리고 안검 압력으로 각막 곡률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시력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눈에 가까이 대기 때문에 망막상의 크기가 증가해서 사물을 더 그게 좀 구별이 됐기 때문에 책을 좀 가까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됐으니까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훨씬 더 잘 보려고 본인이 많이 노력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잘 전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보고 있었던 것이고, 근거리 내사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 시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원거리보다 근거리에서가 그 내사위가 더 크다는 것은 굴절 이상이 원시성이라는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근거리 내사위로 갈 수도 있는 것인데 안경을 잘 착용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정의 상태를 만들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원래 상태로 잘 갈 수 있었던 전형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례 3번입니다. 사례 3번은 35살의 부동산 중개업자. 세 번째도 이제 문서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곳에서 처방받은 안경으로 근거리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검사자한테 그 처방받은 안경으로 착용하고서 근거리 작업할 때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공인중개사, 즉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인데 서류를 써줘야 되잖아요. 그게 좀 어려웠던 거죠. 1개월 정도 이제 굉장히 좀 노력해야 됐는데 아마도 그 적응해라 라고 하는 것, 국내든 외국이든 간에 적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적응하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이 계속되니까 다른 안경원에 안 가고 우리한테 온 것이죠. 그리고 이 안경을 쓰고도 운전할 때 지장은 없긴 한데 운전할 때는 괜찮은데 근거리 할 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전 안경이 더 편하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최근에 맞춘 안경하고 이전 안경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이전에 맞춘 안경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75에 15. 근데 최근 맞춘 거는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4에 180. 미리 힌트 드릴게요. 이전에 15도면 15도 그냥 하시는 것이 좋고요. 굳이 15도에서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5도 정도 변화시킬 건데, 왜냐하면 180이 아니고 15도인 경우에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5도가 잘못됐다는 판단이 쓰지 않는 한은 15도 그대로 가는 것이 좋고요. 원래 상태에서 15도가 적응이 잘 됐다라고 했는데 굳이 180이 원래 맞은 건데 15도에 잘 적응한 눈을 원래 상태로 간다라고 해서요. 여러분 180도 가야 됩니다 하고 확 바꾸면 너무 힘들어요. 눈이 원래 180도의 눈인데 15도에 적응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바꾸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바꾸셔야 돼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5도씩 바꾸시면서 하셔야 돼요. 근데 모든 안경사들이 이건 알고 있어요. 아, 다른 데서 잘못 바꿨구나. 근데 이 사람이 적응을 잘했구나. 그러면 5도 바꿨어요. 아, 그러면 다른 안경원 가면 이 사람 원래 10도 180인데 10도를 해놨네. 어딘가서 5도 바꿨거나 아니면 10도인 걸로 바꿨구나. 그러면은 5도로 바꿔줘야지. 이렇게 하지. 아, 잘못 맞췄네요. 이렇게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딘가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알고 있기 때문이죠. 20도인데 30도로 확 바꾼다. 아, 이거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안경사의 실수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잘 적응할 수도 있고 피팅이 잘못된 상태에서 점점점 바꿀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이유들, 뭐 수술의 방법이었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분이 이전에 안경원을 계속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뭔가 검사할 때 다른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초보일 때 이런 실수들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바꿀 때도 이렇게 확 바꾸진 않습니다. 5도 정도 바꿨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바꿨어요. 예, 잘 적응할 걸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적응은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엔 적응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10도 바꾼 것은 적응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전 안경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면 이전 안경을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바뀐 거를 이전 안경사들도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네.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75, 30 어렵습니다. 예. 도수도 도수지만 축 보니까 축만 봐도 우리가 적응 못했겠구나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 맞춘 안경으로는 1.0으로 나오기는 나오고 정의도 잘 나오기는 합니다만 근거리 한번 볼까요? 근거리에서 매우 떨어집니다. 3프리즘 외 사이가 나오고요. 이전 안경을 보니까 이전 안경 착용했을 때도 근거리는 잘 나오진 않네요. 정의 상태인데 그러면 근거리에서 0.8 정도 나오고 3프리즘 외사입니다. 조절력은 양한 5프리즘이고 6이에요. 폭주근점 7.5고요. 입체시 했을 때 25초 각입니다. 44.25, 48입니다. 44에 47.25고요. 레티 했을 때는 마이너스 6.254, 마이너스 4.25에 3.5, 180, 30입니다. 네, 아무리 봐도 레티 기준으로 했거나 아니면 이전 안경을 가져가지 않아서 이전 안경과 비교하지 못해서 처방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각식 꼴절 검사 가보겠습니다. 원거리, for distance 그러면은 원거리고요. for year 그러면은 근거리입니다. 원거리에서 마이너스 6504, 180, 1.0, 마이너스 4375에 30 했으니 1.0 나왔습니다. 근거리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6, 475에 1.15, 마이너스 375에 마이너스 4에 20입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네요. 회선 사이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6m에서 정의, 40cm에서 외사위로 보이고 있네요. 이런 베이스 인 아웃에서 이런 정보들을 읽을 수가 있겠고요. 자, 한번 분석 한번 해볼까요? 양안에 근시성 복난시인데 직난시 방향으로 다 되어 있지요. 부등시가 있어요. 2.5디옵터의 부등시가 나타나고 있고요. 근거리에서 외회선에 의한 교정 원주축이 변동이 있습니다. 아까 180에서 어떻게 변화됐나요? 180에서 우리 약간 변화됐죠? 180에서 15도로 그 다음에 여기도 30도에서 20도 그러니까 이전 안경이 거의 근거리 위주 축에 맞췄고 그리고 새로운 안경 한 달 전에 맞춘 것은 원거리 위주로 축에 맞춰져 있었네요. 자, 그렇다면 처칠 즉 처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원형 처방과 근용 처방을 따로 해야 됩니다. 원형은 지금 오른쪽은 마이너스 6.5에 마이너스 4에 180 해야 되고요. 왼쪽은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3.75 30 해야 되고요. 근용인 경우에는 오른쪽이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4.75에 15도 해야 되고요. 왼쪽은 마이너스 3.75에 마이너스 4에 20 이렇게 원형하고 근용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람은 계속 적응 못한다라고 하고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자, 렌즈 디자인은 단초점으로 각각 따로 그리고 직경이 좀 작은 것으로 해야 어지럽지 않을 거예요. 근용 렌즈는 3분의 1에 3분의 2는 배벌 가공해줘야 두껍거나 마이너스 4, 지금 마이너스 6 정도까지 갔잖아요. 단초점인데 만약에 좀 더 고글전류 렌즈를 쓰지 않게 되면 주변부가 굉장히 두꺼워져요. 그래서 직경이 작은 안경 때 사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원주 교정축이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거리 안경을 쓰고서 근거리를 보려고 하는 그 습관이나 태도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꿔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두 개의 안경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인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뭐 근거리 물체 시력에 대한 감소를 꼭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원형 안경 착용하고 근거리 물때 감소된 이유를 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해결된 거죠. 이 사례를 해결하는 것은 아주 상당한 아주 좋은 그 성과라고 봅니다. 내력을 통해서 근거리 문제가 있고 새 안경과 관련된 사항을 밝혀낸 거죠. 난시가 높은 경우에는요, 그 교정 원주축에 대한, 아까 제가 원주축 먼저 언급했잖아요. 교정 원주축에 대한 변동, 이거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외회선, 이 외회선의 영향은 근거리에서는 아주 미세하게 조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섬세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난시 또한 이전의 검사가 안경을 새로 처방했을 때 근거리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이제 인정하지 못해서 발생한 거니까 아주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사례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사례는 14살의 학생인데요. 오른쪽 왼쪽 비교를 해봤더니 좌안이 더 좋습니다. 2년전에 맞춘 안경 있긴 있는데 잘 착용하지 않아요. 막 머리 아프대요. 예, 막 사물이 기울어져 보이고 넘어질 것 같고 울렁거리는 보죠. 건강은 영화인데 그렇게 보이니까 또 착용하고 싶지 않대요. 지금 보니까 시력은 왼쪽은 좀 많이 차이 나네요. 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만약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한쪽에 OK 렌즈 착용하게끔 합니다. 요새는. 근데 이제 안경원에서는 이렇게 그런 것들 많이 시도하진 않긴 하죠. OK 렌즈 대신에 이제 한쪽은 콘택트 렌즈 착용하게끔 해서 좀 어느 정도 시력을 맞춘 다음에 안경 렌즈 두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눈의 그 사이즈가 한쪽 눈은 좀 크게 보이고 한쪽 눈은 작게 보이기 때문에 한쪽 눈에 콘택트 렌즈 착용하게끔도 합니다. 자, 원거리에서 보니까 플러스 350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도 1.0 나오는 게 다행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1.0 나옵니다. 6프리즘 SI가 나오고 있고요. 조절력 보니까 조절력 좋기는 합니다. 입체시 40초각이고요. 난시 각막의 상태 보니까 46.50, 43, 43.5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레티 봤을 때도 높은 정도는 아닌데 난시가 굉장히 한쪽 눈만 높은 상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각식 검사했을 때 이 자각식은 여러분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대부분 폴 디스턴스예요. 원거리에 대해서 한 겁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350 정도 되어 있고요. 안이 검사했을 때 베이스 인 아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NRA, PRA 값 한 거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요거에는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TR은 지금 이런 경우는 TR 어떻게 하냐면요. 자각식 검사 이거에다 이 값을 장입한 다음에 한 15분 정도 사물 보기를 좀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명 시력을 얻는지 보셔야 돼요. 선명 시력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례는 뭐냐면 공간 왜곡 현상이 민감한지 안 한지 좀 확인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좀 민감했어요. 좀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그 견딜 수 있는 정도까지 등가구면 굴절력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난시 도수를 계속 저하시키면 되는 겁니다. 계속 저하시켜가지고 도수를 얻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얻어낸 도수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 현재 안경 도수 변화 없이 갈 건데요. 처치했을 때 도수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오른쪽 눈은 마이너스 025에 마이너스 1에 180, 그리고 왼쪽 눈은 플러스 025에 마이너스 2.50에 45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처음 앞에서 했을 때의
그 등가 구매 그 자학식 골절 검사에서 마이너스 025, 마이너스 1, 180 그리고 왼쪽 눈에서 플러스 1, 마이너스 4, 45였는데 요 값이 계속 그리고 좀 변화가 있죠. 이렇게 해서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경 도수는 이전에 사용했던 안경 도수 그대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콘택트 렌즈 착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권유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적입니다. 예, 양쪽 눈에 미관상 차이가 있어서 아마 잘 착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쪽 눈이 높은 도수의 원주 렌즈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쪽 눈만 난시가 있게 되면 이렇게 불편하게 합니다. 다른 쪽 눈은 좀 구면 렌즈만 착용하려고 하게 되니까 좀 차이가 있어서 착용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소프트 렌즈 착용하게 되면 한 시력도 개선되고 왜곡도 좀 감소되고 좀 외모도 개선되니까 착용을 잘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안의 차이가 있을 때는 안경으로만 자꾸 시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안경 렌즈 디자인으로만 자꾸 시도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섞어서 안전한 상태로 두 가지 그러니까 양안에 사용하고 하게 되는 외형상 나타나는 것들은 동일하게 가게끔 하고 약간 숨겨줄 수 있는 즉 콘택트 렌즈로 커버해 줄 수 있는 것은 렌즈로 커버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